네, 안녕하세요. 예, 드디어 객관식 개강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이제 나중에 할 특강 이런 것들 제외하고는 이제 올해 마지막 정규 커리큘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여기는 뭐냐면 이제 막판에 왔어요. 그렇죠? 막판에 왔고, 그 다음에 2018년도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18년에 저한테 원가 관리 배우는 거는 이제 이게 마지막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한 해 마무리들 좀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해 마무리하는 것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당연히 좀 복습하는 거, 그동안 배웠던 것들 잘 정리하시는 거, 이런 시간 좀 잘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2019년에 이제 여러 가지 계획들, 여러 가지 목표들 다 갖고 계시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도 이렇게 얘기 못해도 여기 계시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목표가 아무래도 이제 우리 시험에 합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목표를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한번 노력을 좀 해봅시다. 우리가 이제 1차 시험 날짜가 발표가 됐죠. 그렇죠? 아마 요번에는 조금 예년보다 좀 늦게 보기로 해서 5월 초에 본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공지가 나 있는데, 막상 5월이라고 하면 아직 먼 것 같잖아요. 그렇죠? 추워 죽겠는데 무슨 5월이야. 그렇죠? 그래서 5월쯤 됐으면 이렇게 꽃도 피고 나비도 날아다니고 이런 그런 타이밍쯤 돼야 이제 여러분들의 시험을 보는 거니까, 바꿔 말하자면 아직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 혹시나 이제 조금 공부를 하는데 약간 지지부진한 부분이 있었다, 약간 내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앞으로 잘하면 돼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제 좀 역전을 하기에 좋은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말을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했어도 솔직히 소용없어요. 아무리 잘했어봤자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솔직히 그냥 그동안 했던 것들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는 마지막에 다 결정돼요. 조금 더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막판 한 2달에서 3달? 요 정도를 정말 거의 인간의 삶을 포기하고 살아, 이렇게 하면 무조건 합격하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옛날에 회계사 시험 공부할 때요, 마지막 이제 1차 시험 남기고 나서 마지막 2달, 그 다음에 2차 시험도 마찬가지, 2차 시험 남기고 있는 마지막 2달, 그러니까 도합 4달이 되겠죠. 그래서 넉 달 동안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자부합니다. 지금도 어디 가서 막판 2달씩 2번 해서 이제 넉 달 동안은 제가 아마 인생을 공부를 가장 이 지구에서, 이게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살지 않았나, 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렇게 칼같이 따지면 저보다 열심히 사는 사람이 왜 없겠어? 겁나 많겠지. 저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 많겠지만, 저는 그래도 어디 가서 그런 말을 당당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나름대로 저 자신한테 부끄럽지 않게 진짜 열심히 했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그냥 다 잘 합격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지막에 그동안 어떻게 했느냐 이런 것들 상관없이 마지막에 최대한 조금 잘 정리하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믿으니까, 지금부터 정말 본 게임입니다. 이제부터가. 그래서 좀 제대로 좀 달려봤으면 좋겠고요. 일단 오늘 이제 한 2시간 반 정도밖에 시간이 안 잡혀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빨리 이제 진도를 나가 볼 건데, 우리 원가관리회계가 사실은 시수 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아무래도 1차 시험에서 100점짜리 한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시수가 많지 않아서 이제 강의 진행은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좀 할 건데, 그냥 문제만 풀면 아무래도 우리 기본서 배웠던 내용들 까먹은 부분도 많이 있으실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간략하게 앞에 있는 우리 교재에서도 챕터마다 앞에 이제 내용 정리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요점 정리만 좀 간단하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제 문제도 좀 풀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풀이로 좀 본격적으로 좀 가볼 건데, 일단 기본서 배우셨을 때랑은 크게 이런 부분이 좀 달라질 겁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수 자체가 충분하지가 않다 보니까 다 못 풀어요. 이 교재에 있는 문제를 당연히 다 못 풉니다. 이렇게 두꺼운 교재의 문제를 다 풀지 못하고요. 솔직히 말해서 다 풀 필요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첫 번째, 제가 수업 시간에 풀어드리는 문제만 푸세요. 그냥 풀어드리는 문제만 푸시면 되겠고요. 다만 안 풀더라도 요 문제는 각자 꼭 좀 풀어보세요, 혼자 해보세요 라고 하시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드리는 문제들 체크해 놓으시고 그거는 무조건 푸세요. 하지만 수업 시간에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넘어간 문제들, 그거 풀 시간 있으면 차라리 풀어봐라 라고 했던 문제들 한번 더 푸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 있는 문제들도 문제마다 난이도가 좀 천차만별인데 너무 어려운 문제까지도 이렇게 또 너무 지역적인 부분까지도 이렇게 할 필요 전혀 없거든요. 기본서 가르쳐 드릴 때도 맨날 말씀드렸던 거지만, 그냥 남들 다 맞추는 거 나도 맞춰야 된다 이런 컨셉으로 가야지, 남들 아무도 모르는 걸 갑자기 나 혼자 연구해서 이거를 알게 된다,
그런 거 해봤자 안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지엽적인 주제 이런 것들에 관심 갖지 마세요. 절대로. 그래서 수업 시간에 하라는 것만 해라 라고 하는 거 이게 일단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뭐 기본서에서 예제 문제 풀 때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야? 가장 중요한 건 복습 철저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습은 절대로 한 번만 하는 거 아니에요. 복습을 누가 더 반복해서 여러 번 했느냐 싸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남들이 뭐 한 5번 책 봤는데 나는 혼자 한 8번 봤다. 그럼 그분이 합격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의외로 막 큰 차이로 합격하거나 불합격하거나 이런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정말 미세한 차이로 합격 불합격이 결정되거든요. 남들보다 한두 번 정도 더 많이 봤으면 그 사람이 합격하는 거다. 이런 생각을 꼭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본 게임으로 좀 들어가 볼 건데 우리 교재가 나온 지 얼마 안 됐어요, 이게. 그래서 올해 이게 나온, 갑자기 이제 심판으로 나온 그런 교재이다 보니까, 이게, 요걸 가지고 이제 쭉 강의를 진행을 할 건데, 이제 약간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제 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제 제 교재를 가지고 강의하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이제 우리 이남재 선생님 교재를 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가끔씩 이제 공부하다가 여러분들이 약간 조금 그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이, 저의 풀이랑, 그 다음에 해설지에 나와 있는 풀이랑 약간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따라가면서 약간 애먹으시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서브노트를 좀 만들어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작업 중인데 이 책이 이제 나온 지가 저도 이 책 받은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저도 이 서브노트를 제가 막 요새 막 거의 뭐 잠 줄여가면서 막 만들고 있는데 개강날 좀 맞춰갖고 만들어 드리고 싶었는데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 주나 아니면 뭐 그 다음 주 정도로 해가지고 최대한 빨리 좀 서브노트 만들어서 제 풀이법으로 좀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 드릴 테니까 그걸로 이제 여러분들 복습하시는 데 좀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풀어봐라 라고 말씀드리는 문제들도 그런 것들 통해서 이제 좀 풀어보시면 되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거 하나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기본반에서부터 제 강의 들으셨던 분들이 좀 대부분이신 것 같긴 한데 또 처음 뵙는 분들도 좀 계셔가지고 그 연락처를 하나 좀 가르쳐 드릴게요. 연락처 가르쳐 드리려고 해서 전화번호를 공개하겠다 뭐 그런 게 아니라 전화번호까지 공개해도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 이메일을 하나 좀 가르쳐 드리면 kubackm 이라고 하는 메일로요. 우리 네이버 메일로. 혹시나 이제 공부하시다가 도저히 모르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하시는 거는 이제 수업 시간 말고 이제 쉬는 시간에 수업이 있는 날 쉬는 시간에 이제 저랑 얼굴 보면서 질문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인데 여의치 않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의치 않으면 여기로 이메일 주시면 제가 이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좀 최대한 좀 활용을 해주시고 가끔가다 이제 조금 자기가 모르는 게 있는데 이런 거를 물어보면 너무 이게 내가 수준이 떨어지는 질문이 아닌가. 부끄러워서 질문 못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장담컨대 세상에 부끄러운 질문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무조건 모르겠으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모르겠으면 그냥 뭐가 됐든지 간에 상관없으니까 무조건 연락 주세요. 그렇게 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최대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우리 교재를 좀 보시면 교재 잠깐 목차 좀 봅시다. 목차 잠깐 보시면 6페이지에 있어요. 6페이지에 보시면 챕터 1에서부터 무지하게 많기도 하다 그렇죠? 15장까지 이렇게 쭉쭉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1장부터 15장까지 있고요. 사실은 그 한 페이지를 더 넘겨 보시면 이 책이 이제 회계사, 세무사 같이 이제 용도로 써 있다 보니까 위에는 회계사, 밑에는 세무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밑에 있는 것만 조금 관심 가져 주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자, 밑에 있는 거 한번 좀 관심 가져 주시면 딱 보니까 어떤 게 제일 많이 나와요? 딱 봤을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두 개 붙어있네. CVP랑 관련 원가 분석. 얘네 둘이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네 둘이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꼽아봐라 라고 한다면 어떤 게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4장에 보시니까 종합원가 계산이 있죠. 그렇죠? 종합원가 계산도 되게 자주 나와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변동원가 계산 이것도 엄청나게 자주 좀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2장을 지금 우리 그 교재에 개별원가 계산과 정상원가 계산 이렇게 좀 나눠놨는데 사실은 실제 원가 계산과 정상 원가 계산 이렇게 나누는 게 더 바람직하겠죠. 좌우지간 둘이 합쳐서 요것도 지금 한 12문제씩이나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네들도 되게 많이 시험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1장 최대한 빨리 끝내놓고 2장까지도 좀 들어가는 것을 좀 목표로 할 건데 2장도 굉장히 시험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세히 한번 보시면은요. 이게 그 1장에서부터요. 6장까지 이렇게 총 6가지 챕터가 이제 우리 원가 회계거든요. 근데 원가 회계는 잘 보세요. 원가 회계는 솔직한 이야기로 구멍이 없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뭐 하나 버릴 챕터가 없습니다. 다 꽤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어요.
보이시죠? 그렇죠? 자, 근데 7장 이후로부터는 다 관리회계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10장에 있는 대체 가격 결정, 삐케야 지금까지 2번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원가 추정도 뭐 한 4번 정도밖에 안 나왔고, 이건 뭐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11장에 보시면 자본 예산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렇죠? 자본 예산 2015년에 한 번 나오고 그 뒤로 안 나왔어요. 공부를 해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이런 거 공부하시면 안 돼요. 2015년에, 언제 나왔어요? 2015년에 나왔네요. 그렇죠? 2015년에 나오고 그 뒤로 한 번도 전혀 안 나오고 있는데, 뭐 한 3년 전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2015년에 나오기 전까지도 계속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사실상 이거는 뭐 한 10년에 한 번 주기로 나온다. 요 정도로 보셔도 되는 챕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래도 한 문제 나왔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으로 자꾸만 이런 것들 시간 투자하시면 공부를 10년 동안 하시게 돼 있다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관심 갖지 마시고요. 그 밑으로 보시면 불확실성화의 의사결정, 이런 것들 뭐 심지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은 문제를 이제 분류하기 나름인데, 불확실성화의 의사결정이 막 전혀 안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문제가 이제 우리 그 저자이신 이남재 선생님은 관련된 얘기를 다른 챕터로 좀 넣어놔서 그런 거지, 사실은 불확실성화의 의사결정 얘기를 좀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는 제가 좀 짚어드릴 건데, 좌우간 이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원가회계 쪽은 버리는 거 없이 다 가져가시라고요. 원가회계 쪽은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관리회계 쪽은요, 우리가 선택과 집중을 좀 해야 돼요. 한마디로 별로 그렇게 안 나오는 챕터들은 과감하게 제가 그냥 보라는 것 정도만 보시고 나머지 것들은 거들떠도 보지 마세요. 차라리 그런 것들 보실 시간이 있으면 CVP 한번 더 보시라고. 관련 원가 분석 한번 더 보시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더 영리하게, 조금 더 얍삽하게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시험은 누가 합격하냐면 열심히 성실하게 산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합격해야 참 올바르고 따뜻한 세상인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얍실한 사람이 합격합니다. 얍삽한 사람이 성공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 우직하게 하는 거 이런 것도 물론 좋지만 최대한 얍삽하게 풀어야 되고요. 문제를 뭐 얍삽 뭐 좋은 말 없나? 얍삽 이런 말이 좀 그렇긴 하네. 최대한 어쨌든 간에 얍삽하게 풀 수 있는 그런 그 방법도 제가 이제 가르쳐 드릴 테니까 꼭 좀 그렇게 따라와 주시면 되겠어요. 자, 본격적으로 1장을 좀 들어가 볼 건데 1장 이야기 하기 전에 우리 그 심화반을 들으셨던 분들도 좀 보이시는 것 같은데, 심화반에서도 제가 첫 시간에 그동안 우리가 이제 원가회계에서 배웠던 그런 내용들 한번 쭉 서머리 해드리고 그러고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기본반과 그 다음에 이제 몇몇 분들은 심화반까지 거쳐오면서 저랑 이제 원가회계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들을 쭉 배워봤었는데, 뭘 배웠었는가? 그 다음에 걔네들의 컨셉이 뭐였고 특성이 뭐였는가, 뭘 주의해야 됐었는가,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한번 쭉 정리하고 첫날이니까 쭉 정리하고 나서 1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스타트를 좀 끊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원가회계와 관리회계 중에서 원가회계 먼저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원가회계 쪽에 버릴 게 없다라고 했었으니까 원가회계 쪽에 대한 전반적인 큰 그림을 좀 정리하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쭉 한번